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스키 타는 사람 많잖아요. 네. 요새도 그렇게 막 그 십자인대 다쳐서 오는 사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막 경고나 경각심이 나왔는데도 준비가 안 되는구나. 이게 스키가 참 어려운 운동인 게 이제 네. 후진국형 병이 그러니까 부상이 있고요. 네. 아유 재밌네. 선진국이 돼도 줄어들지 않는 게 있고요. 아유 재밌어. 오. 응. 네. 일단 그리고, 후진국은 뭐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케이. 초보자가 다치는 기전이 있고 네. 잘 타면 다치는 기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정하게 캠페인을 잡고 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후진국의 경우는 장비 부재가 대부분이겠죠. 안전장구 부족, 그다음에 부추가 좀 헐겁거나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펜스가 그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솔직히 말하면 뭐 머리에 뇌진탕을 입었다든지 네. 발목 스키를 탔는데 발목이 부러졌다든지 이런 거는 장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부츠로 완전히 발목을 감쌌는데도 네.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긴 거고 네. 좋은 부츠를 잘 신을 때는 뭐 그런 손상은 없을 겁니다. 음. 그런데 선진국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무릎 부상은 별로 줄질 않아요. 제대로 이제 움직일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초보자 때 보통 이렇게 미끄러운 데를 내려올 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뒤로 이제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네. 되는데 그러면 속도가 더 붙죠. 속도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스키를 탈 때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인스트럭터들은 정강이 앞쪽으로 체중을 완전히 앞으로 넘겨라. 그래야 그러니까 내려가는 지면에 일자가 되거든요. 앞으로 의도적으로 많이 숙여줘야 이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기울어져 네, 있는데 네, 네. 일자로 땅에 네. 일자로 서게 네. 되는 걸 일자로 서 있으려면 굉장히 앞으로 기울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마찰이 이제 강해지면서 그렇죠. 그래야 속도가 주는 그냥 거예요. 서는 정도의 마찰인데 뒤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빨라지면서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다칠 때는 무게 중심이 뒤로 빠지면서 스키가 벌어지면 네. 아주 이렇게 큰 힘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하. 그렇게 돼서 보통은 내측부인대 손상이 같이 있으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이제 굉장히 아프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아우야. 다시는 스키를 타고 싶지 않게. 야. 근데 상급자가 끊어지는 동작은 네. 굉장히 빠른 주행을 할 때 특히 바깥쪽 스키가 이제 엣지를 걸고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 에헤. 조금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데 걸린다든지 아주 뭐 얼음에 걸린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탕 튀겨나갈 때 굉장히 큰 스키가 무릎을 확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통증도 없이 얄밉게 십자인대만 딱 끊어지는 오호. 그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형 이제 스키 손상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자기 중심이 무너졌을 때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아무리 상급자라 하더라도 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지느냐? 네. 한쪽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산 쪽으로 일부러 자기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넘어져야지 다리가 벌어지면서 넘어진다거나 네. 계곡 쪽으로 넘어지게 되면 굉장히 중대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무너졌을 때는 반드시 안전하게 넘어지는 것도 잘 숙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 쪽인지 계곡인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잘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은 어디가 이렇게 산이야 하면서 이게 높은 쪽으로 자기가 내려온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는 게 뭐 인지상정이겠죠. 일단은 하여튼 네. 다리를 모으고 한쪽으로 예. 넘어지는 다리를 게 모으고 한쪽으로 넘어져라. 이제 네. 이게 가장 그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팁이네. 조금 불안할 때는 앞으로 기울여라. 앞으로. 무게중심 엉덩이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게끔 기울여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어떠한 경우에서도 헬멧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예. 머리를 보호하는 네네. 게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헬멧이 없어서 다치는 부상은 후진국형 부상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진짜 이게 머리는 한번 다치면 진짜 큰일 나거든. 그렇죠. 이거 되게 중대 부상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건 헬멧 꼭 써야 돼. 지금 병원에 오는 사람 중에 뭐 초보자 부상이 더 많아요, 숙련자 부상이? 점점 숙련자 부상이 늘고 있네. 네, 지금 저희 건국대에서 제가 뭐 최근에 뭐 전문 운동 그러니까 스키 선수들만 한 네. 10명 정도를 벌써 이제 수술하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상급자 부상이 많습니다. 이제 아마 초급자들을 아마 우리나라의 스키를 즐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마스터를 했는지 아니면 안전 혹시 수칙이 좋아졌는지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왠지 느낌상 어느 스키장에서 많이 오더라. 그래서 그 스키장을 고발을 해야 돼.
그거는 뭐 굉장히 위험한 말씀. 예, 지금. 위험한 아니, 발언이시. 아니 그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뭐 그 궤도가 뭐 있긴 있어요 느낌상 그런 당연히- 데가 얘기는 안 아이 하시더라도. 뭐 제가 그거는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제 처리해드릴게요. 있긴 있나 봐. 예. 사실은 이제 마철령 스키장 뭐 이런 거. 마식령 아니 아, 마식령. 사실은 이제 북한에 스키장이 어떤 특정 스키장이 위험한 게 아니라 네. 이 상급자 코스가 내려오면서 속도가 줄어들 때 초급자랑 겹쳐지는 스키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우리나라 스키장 중에 그런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그렇죠. 초급자들이 밑에서 노는데 네. 상급자들이 위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겹쳐져요. 아. 이거는 이건 굉장히 상식 이하의 그것이 맞아, 알고 맞아. 있어서 취재해야 돼. 지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초급자들이 대부분 중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 서로 그래요? 아, 니하오마. 지키세요 그러는데 못 알아듣고 아, 우리나라에 스키 타러 오는 중국 분들, 대만 굉장히 분들, 많습니다. 대만 분들 맞나? 중국 또 많아. 이제 현지 분들이 제일 중국- 많습니다. 야, 또- 이거 얘기되네.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스키장 가신다 그러죠. 아, 그 오. 얘기돼. 그러면 중국말을 좀 배워, 비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아, 이렇게- 우리 모두가요? 아니 그 스키 타러 갈 때 그렇게 중국 사람이 많으면 간단한 그 스키 중국어 뭐 이렇게 뭐 비켜 뭐 조심해 네. 뭐 이런 거. 아쉽게 이제 저도 아직 그걸 중국말로 모르고 그냥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할 때 이 소리가 들리면 피하세요. 이런 거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뭐 대부분의 최근에 그 스키장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 같고요. 네. 헬멧도 잘 나눠주고 그다음에 동손도 안전요원들이 좀 분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데 과거에 굉장히 그런 부상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이제 한국 스키장은 비교적 잘 국제 규격이나 안전 수칙을 잘 따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네. 혹시 그런 것이 넘어진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부상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뭐 그런 뭐 그 안에 아, 신호 같은 게 예, 사실은 계속 뒤에서 내려오잖아 사람들이. 예, 맞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 스키장이 그 좁은 대신에 네. 굉장히 그 해당 슬로프의 그 페트롤 인구가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 요원들이 꽤 있고요. 네. 굉장히 빨리 도착하고 그래서 다치고 난 다음에 한 명이 다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도와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구급도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히려 저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네. 너무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다치고 난 다음에 뭐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발견되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신속한 구조면에서는 굉장히 빠른 나라이다. 예, 그렇게 다행이네요. 그 스키를 다치는 그 시간 같은 게 있나요? 역시 뭐 예, 야간 스키에 더 많이 다치더라. 압도적으로 오후 3시에서 4시 반 사이 많이 다칩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왜요? 네. 피곤할 때. 네. 그러니까 스키를 타는 사람이 아침도 막 피곤해지고 찰거 아. 아니야. 낮에 이제 그 4시 반이 이제 그 주간 스키 종료 시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낮에는 조금 더워지기 때문에 네. 모글 같은 게 많이 생기죠. 뭐 게다가 스노보드랑 아. 스키가 눈을 뭉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울퉁불퉁해지는 데를 음. 뭐 스노보드가 내려왔다 스키가 내려왔다 네.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뭉치는 모글을 가게 되고 피로도가 높아져 있고 안전수칙은 자꾸 까먹게 되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오후 4시 근처에서 많이 다치기 때문에 네. 주의를 그거는 좀 캠페인으로 오후 스키 때는 다치지 말게 그런 걸 잠깐 쉬는 타임을 두는 게 낫지 4시 반에 않을까요? 이제 쉬는 타임이 오죠. 아, 와요? 근데 곧 전에 안 이제 가봐가지고. 많이 다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하시고 네. 그 시간 주의하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팁 같아. 네. 써놔야지. 스키장에 크게 뭐 네. 오후 4시에 부상 절만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도 오후에 근데 이제 스키장 입장으로 볼 때는 아 그러면은 문 닫지 왜 자꾸 열어놓냐 이제 이런 또그 그쵸. 논리적인 한철 어떤 장사인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수영장에서 보면 왜 10분 뭐 1시간 하고 10분 꼭 맞아요. 나오게 하잖아. 네네. 난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왜요? 아니 그거를 무슨 좀 약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무조건 1시간 되면 다 나오게 하잖아. 어? 근데 저도 그게 되게 이해 안 됐었는데 응. 조카를 데리고 여름에 그런 음. 이렇게 조그만 풀이 있는데 놀러 갔는데 애기들이요 한 번 물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강제로 엄마가 빼면 오는데 얘네들도 참 웃긴 게 다른 외부 사람이 나오라 그러면 조그만한 아이여도 그냥 조금만 땡깡을 부리고 그렇지. 그런 나오더라고요. 애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그걸 네. 강제로 해주는 거 좋은데 어른들까지 봐. 다 저도 나오라 그러고 그렇죠.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를 본 없어, 적이 없어. 없어요. 그래요? 네. 내가 보니 나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어떤 국회의원이 법으로 만들어놨어 이거를. 아,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그러니까 몰랐네요. 네. 아니 다른 좋은 법 많은데 왜 이런 것까지 그냥 일일이 관여하지 몰라.
그냥 그런 어른들은 사례가 자율적으로 많았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못 맞습니다. 하겠어. 네. 수영장에서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았다거나 뭐. 하여튼 스키장에 항상 체력적 피로도가 올라가고 그다음 이런 약 오후 4시 네네. 그때 좀 3시 반에서 네네. 4시? 네. 이때 주의해서 타셔야겠네요. 네. 또 뭐 이렇게 스키장 가시면서 이렇게 느낀 건 없나요? 점심을 너무 많이 먹고 타면은 음주 음주 스키 없어요? 음주 스키? 사실은 좀 우리나라에서 음주 스키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요새 많이 줄었거든요. 있을 것 그런데 같아. 몸을 덮이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그 통념이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일시적으로 알코올이 체온을 높여줄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기화열이 있죠. 네. 추운 데서 알코올, 그러니까 술을 좀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덮여진 거는 그 밖에 추운 공기에 나갈 때 훨씬 더 위험하게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술 먹고 스키 타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미안한 말씀이지만 네. 의사로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건 경고를 드려야 되는. 그건 죄송할 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당연히 음주스키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즐기면서도 몸을 건강하게 하는 스포츠 뭐 열심히 네. 이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부상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고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네. 안전수칙 지키고 네. 그다음에 그 운동 끝나면 또 다시 정리 운동하고 네. 뭐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뭐 사실은 너무 재미없는 원칙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생각보다 그게 중요하고 네. 꼭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운동하는 시간을 준비 운동서부터 스트레칭까지를 아하. 포함한 걸로 운동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메인 그러니까 알짜배기 하는 운동을 자기가 1시간 운동이라고 하면 20분을 내가 알짜배기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알짜배기 운동을 1시간 하는 걸 나는 1시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바쁜 현대인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안전하지도 않고 네. 결국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자고 하는 운동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런 머릿속의 개념에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 포함된 개념의 만큼을 운동 시간으로 항상 계산하는 네.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오늘 김진구 교수님과 겨울운동 시 주의할 점과 청취자 질문까지 해결해봤습니다. 추운 겨울도 이제 한 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남은 기간 부상 없이 건강운동 했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신 김진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